우리가 매일 선전략 하는데 이 코너만큼 선전략이 이루어지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한 발 앞서서 읽어보는 시간이죠. 이항영의 딱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앞서 볼까요? 네, 좀 미리미리 모멘텀 있는 것들 찾아갖고 이제 준비하면 좋은데요. 오늘 약간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특히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다가오고 있어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들어요. 오늘 피트니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요? 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좀 생뚱맞은 주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피트니스 산업 이야기할 게 있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업이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프랜차이즈 산업 중에서 작년에 1위로 고속 성장하는 산업인데요. 네. 헬스 클럽이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 등과 관련해서 산업이 전 세계 규모로 보면 약 840억 달러를 엄청난 산업이 되겠고요. 전 세계 클럽 수만도 16만 5,300개. 네. 정확한 수치가 되겠고요. 전 세계 회원 수만 해도 1억 3,800만 명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로 피트니스 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헬스와 피트니스인데 사실 저는 헬스와 피트니스 클럽 차이도 잘 모르겠어요. 뭔 차이예요? 구분하는 그게 있어요? 운동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헬스 클럽은 뭐냐면 뭐 각종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헬스 장비를 갖고 약간 근육질이 있는 남성 여성이 뭐 트레이닝 하고 이런 거 하고. 네. 그러니까 바로 전통적인 헬스 클럽을 우리가 헬스 클럽이라 얘기하겠고요. 네. 우리나라 이게 뭐 가치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나 성이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그것을 피트니스 클럽 내지는 피트니스 부티크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스피닝, 댄스, 뭐 각종, TV 댄스, 우리나라 뭐 방송, 연예 댄스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댄스, 권투도 요즘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필라테스. 인터벌 트레이닝, 필라테스 아시죠? 네. 줌바 아세요? 그럼요. 줌바는 이제 브라질에서 나오는 에어로빅의 굉장히 힘들어요. 에어로빅인데 네. 브라질에서 나온 건 100배 정도 힘든 거죠. 줌바. 그리고 이런 것들 다양한 트레이닝 강습하는 걸 피트니스 클럽이 돼갖고요. 소규모 스튜디오 형태라는 부티크 형태에서 정확한 미국에서는 피트니스 부티크 클럽이란 많이 표현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 피트니스 클럽, 헬스 앤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죠. 네, 한국에서는 이게 좀 합쳐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에서는 또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이야기 꺼내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요즘 CNN 같은 데서 특집으로 많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요즘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미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 유독 잘 되는 게 피트니스 산업이 잘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요.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무려 8% 이상 고성장을 했고요. 네. 선진국이 물론 시장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관련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미국이요. 전체적 아까 말씀드린 240억 달러 시장에서 54억 달러니까 전체적인 한 3분의 1 가까이, 네. 4분의 1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독일, 있고요. 영국, 브라질이 워낙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브라질이 약 8억 정도 한국에 시장을 갖고 없어요. 있고요. 한국은 10위권 안에 없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도 한 40억 달러, 그리고 중국도 한 30억 달러인데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규모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그렇다면 이렇게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등장하는 거겠죠.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어르신들 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괜히 나이만 들었는데 머리 아프면 이제 자손들한테 들고 본인도 힘드니까 요즘 고령화가 이제 쫓아오는 거가 건강히 오래 살게 해서 젊을 때부터 몸을 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주위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예전에 헬스클럽만 하더라도 뭐 호텔에 우리나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에 뭐 연회비 이러니까 상당히 접근하기 쉽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길가에 보면 엄청 나눠주는 사람도 일단 많잖아요. 전단지. 전단지도 많잖아요. 생활주의 향상되면서 보다 저렴하게, 물론 여전히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이 세 번째가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우리나라만은 아직도 술 마시는 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술을 많이 덜 마시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니까 자꾸 개인적인 생활. 요즘은 저는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더라도 말을 안 하고 스마트폰만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만큼 개인주의적인 시간이 많이 나니까 서로 어울려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너 헬스클럽 왜 가냐 그랬더니 최소한 헬스클럽 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하고서 게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땀 흘리면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목적으로 예전에 술집 가던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이거 생각하지 못해. 저도 사실 요즘 스타디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 깜짝 놀라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헬스랑 피트니스 클럽이 커지고 있다는 것, 말은 된다 얘기죠. 네, 과거에는 뭐 뭉쳐서 함께 놀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나 홀로 내 건강을 관리하는 시간, 뭐 웰빙 라이프의 중심에 또 이런 피트니스 클럽의 산업의 네.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미국 말고도요, 아시아 자체만 놓고 한번 이 산업의 성장 규모 이런 것 좀 한번 파악해 보죠. 이거 좀 질문하셨는데요. 네. 아시아 국가의 피트니스 시장만 봤더니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이 큰 거가 돼갖고요. 이제 태평양에 들어가니까 호주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메일랜드 차이나 중국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이 되겠는데요. 얼추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2억 달러, 2억 달러, 그리고 중국도 2억 달러 정도 시장이 나오는데 2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인 규모는 필요 없잖아요. 인구 1000명당 어느 정도 시장이 되는지 이게 더 의미가 있겠는데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구 1000명당 시장 규모가 7만 5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가 되겠는데요. 일본은 4만 달러, 우리나라 3만 8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여전히 이제 운동 막 지금 시작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미국에 대비 절반밖에 아직 규모가 안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을 앞서, 우리나라 전체 규모는 크지만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인구가 3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중국은 아직 1,5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면 벌써 중국에 지금 헬스클럽이라든가 피트니스 산업, 골프 강사들 많이 가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그런 산업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저것 그 비용은 비싸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비싸다 보니까 네. 어떤 비용이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새로운 여기서 비즈니스 거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클래스 패스라는 곳이 이제 하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클래스 패스. 네, 클래스 네. 패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는 그러니까 뭐 갈 일이 없지만 젊은이들 보면 클럽데이 이런 거 하잖아요. 클럽데이요? 예, 그 홍대 이렇게 가서 돈 한 번 내면 모든 클럽 나가는 건데 이런 거예요. 월회비 한 90불만 내면 매년 그 네트워크 내에 있는 수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가를 배워도 되고 줌바를 배워도 되고 폰트를 배우는 걸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새로 생기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곧 나오지 않을까. 물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 좀 생길 가능성이 크게 크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요. 숄리 그런 사람 있죠. 네네. 엄청 우락부락하면서 물건도 많이 팔았잖아요. 이것저것요. 우리나라의 트레이시 앤더슨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요? 아니요, 미국, 미국에서 네네. 트레이시 앤더슨 아세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 뭐죠? 네. 기네스 펠트로가 네. 이분한테 네. 받는다고 맞아요. 트레이닝을. 네네. 트레이시 앤더슨 하면 미국에서 최고의 슈퍼스타급 트레이너가 되겠는데요. 이 여자한테 한 달 수업 받으려면 그냥 같이 강습받는 건 놀라지 마세요. $900? 한 달의 비용이 900달러.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15,000달러. 1년 이상 대기가 흔한 건데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무리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생각하는 거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못하는 사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이가 영상을 찍어서.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네. 스마트폰, 태블릿 보면서 집에서 아무 때나 하는 거. 월 90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제는 피트니스 이런 것들도 IT랑 접목되는 소위 콜라보레이션이 수만큼 확산되는 거고 온 디맨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트니스 산업이니까 이 산업의 발전은 뭐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네,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자, 그럼 이 피트니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좀 방송을 좀 빨리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증권업계 아직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왜 올라가는지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멀지 않은 주식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국 하나 말씀드리면 네.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PLNT인데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좀 대중적인 헬스클럽 체인인데요. 이게 작년에 상장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핏빛은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사람한테 이거. 만들었는데 오늘도 주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올해 결국 판매 규모를 보면 작년 분기별로 계속하는데 지금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이 나타났어요. 네. 물론 돈은 아직 수익이 안 되고 그래서 핏빛 되는 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우리 관련 주식을 찾는다면 골프전 유원홀딩스인데요. 약간 뜬금없는 것 같지만 지난주 우리가 무역투자진흥회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위해서 퍼블릭 골프장 활성화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골프전 유원홀딩스가 될 것 같고요.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지금 상당히 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헬스클럽이나 무슨 데 가면 운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바디. 인바디하고 체성분 체지방. 분석하잖아요. 네네.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인바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관련 주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중국 시장도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또 인바디가 쫙 한번 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련한 종목 이항영 위원님의 유망주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고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 주셨던 레드로버 역시 여전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